안녕하세요. 경기보궁한의원 김영주 원장입니다. 생리통은 그 유형에 따라서 치료법도 가지가지인데요. 오늘은 그 생리통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통은 생리를 하는 여성의 50% 정도가 앓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 가장 흔한 분기과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0 내지 20% 정도는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를 결석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 결근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얼마 전 일부 대학교에서는요, 생리 때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생리 공결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젊은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복무 마치고 오면은 남성분들 가산점 줬었잖아요. 얼마 전에 없어졌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고 젊은 남성분들이 불평불만을 하길래 너희들도 달마다 생리하고 임신하고 애 낳아라. 그러면 인정해줄게. 이랬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 수행하고 왔는데 가산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나름 공감이 가는 일리 있는 논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마다 생리하고 생리를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두들 아시잖아요. 그것도 힘든데 생리통까지 심하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과거 의사에도 생리통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생리통은 곧 자궁 기능이 좋지 않은 지표로 삼았습니다. 한약에서는 인체 생리 기전에 따라서 생리통의 원인을 분류했는데 다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습응체형, 기혈허약형, 간신휴손형, 기체혈허형으로 그 원인에 따라서 증상과 생활관리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한습응체형은 자궁이 차고 림프순환이 안 되는 경우로 생리 시작 전이나 생리 중에 통증이 특히 심합니다. 평상시에 아랫배와 손발이 차고 얼굴색은 창백하며 생리 전에 몸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가운 것을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좀 덜해지는데요. 한약도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없애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혈허약형입니다. 말 그대로 기운이 없고 혈이 부족한 경우인데 아랫배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면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식곤증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때는 조혈 기능을 돕고 기를 올려주는 보혈 익기하는 치료법으로 생리를 조절하고 통증을 없애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간신휴선형인데요. 생리가 끝난 뒤에도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프고 또 생리 혈의 색깔도 연한 편이고 또 허리가 시리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심하면 어지럼증으로 귀가 울리는 이명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원기를 보하고 혈액을 더해주는 보신양혈하는 치료법으로 통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기체혈허형인데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뭉쳐 있어서 생리 시작 하루 이틀 전에 배나 유방, 옆구리 등이 팽창하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는 것이 특징인데 검붉은 혈덩어리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검붉은 혈덩어리들이 배출되고 나면 통증이 덜해지죠. 이 경우엔 뭉쳐있는 어혈을 풀어주고 혈행을 원활하도록 유도하는 거행체하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인을 4가지로 나눠보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월경통은 인체 내 노폐물이 쌓여서 혈액과 장기가 탁해져서 생리통 외에도 피부질환이나 비만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생리통을 치료한 다음에 피부가 좋아지고 체형이 예뻐졌다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바로 이런 기전 때문입니다. 어느 증상을 주로 가지고 있던 제 치료 경험상 자궁이 냉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배와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옷도 좀 여유있게 풍성하게 입으셔서 그 안에 공기가 함유되도록 하게 되면은 체온을 잘 유지해주게 되기 때문에 식생활, 그 다음번에 의생활, 거기다가 피로나 스트레스가 없도록 정신생활까지도 모든 생활 전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생리통에서 해방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